(6월부터) 시작된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 초강력 허리케인 10여 개가 몰려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mRNA 기술을 적용한 모더나사의 백신이 치명적인 흑색종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FDA의 승인을 곧 신청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4년 동안 닫혔던 자동차들의 파격 할인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4월의 잡 오프닝이 806만 개로 또 떨어져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에 불법 난민이 2,500명에 달하면 국경을 일시 폐쇄하고 난민 보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6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의 허리케인이 온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곳곳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케인 시즌은 6월 1일에 시작해 11월 30일에 끝납니다. 버지니아주 비상관리부 관계자들은 버지니아주 어디에 있든 악천 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NOAA는 역대 최고 수준의 허리케인 시즌 예보를 내놓았습니다. 평균적인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는 14개의 폭풍이 발생하며 그중 3개는 강한 허리케인이 됩니다. NOAA는 이번 허리케인 시즌이 평년보다 더욱 활동적일 확률이 85%라고 예측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의 풍속이 74마일을 넘어가면 허리케인으로 분류되고 풍속 강도에 따라 카테고리 1에서 5까지 나뉩니다. 이 중 풍속 111마일 이상의 카테고리 3 이상은 엄청난 피해를 부를 수 있는 주요 허리케인으로 여겨집니다. NOAA는 총 17개에서 25개의 폭풍을 명명했으며 그중 주요 허리케인은 4개에서 7개, 허리케인은 8개에서 13개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 주립대학은 23개의 폭풍을 예측했습니다. 그중 5개가 주요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해안선에 상륙할 확률을 62%로 잡기도 했습니다. 이는 라니냐 현상, 평균 이상의 해수면 온도 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뜻한 물은 공기 중으로 상승하는 열과 습기의 유입을 돕고 라니냐도 열대성 폭풍을 강화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상학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면서 허리케인 시즌의 초기 단계는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기온이 상승하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엄청난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영연방 전역의 버지니아 주민들은 대피해야 한다. 대서양 하류나 걸프 지역에서 시작된 폭풍이 북쪽으로 올라와 버지니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계획을 세우고 대피 경로를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며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허리케인 시즌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이 허리케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립기상청 웹사이트에서 허리케인의 경로를 확인하고 대피소를 확인해야 하며 비상대비 키트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 앱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지역의 대피구역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자동차의 보험 정책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 가장 치명적인 암인데요. 환자 수가 계속 급증해 올해 미국에서는 약 10만 명이 흑색종 진단을 받았고 그중 약 8천 명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암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더나사는 코비드 백신에 적용했던 mRNA 기술을 적용해 흑색종 백신을 개발했는데요. 이 백신과 머스크사의 키투르다를 병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이 9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사와 머스크사는 FDA의 승인을 신속하게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와 머크사는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 환자에게 키트로다 치료법과 병용하여 투여한 실험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3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피부암 실험 백신과 키트로다 치료법을 결합해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효능을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모더나사는 코비드 백신과 동일한 mRNA 기술을 사용하여 암세포의 특정 돌연 변이를 인식하고 공격하게 면역체계를 훈련시키도록 설계된 백신을 만들었고 머크사의 키트로다는 흑색종 및 기타 암 치료용으로 승인된 것으로 암이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단백질을 비활성화시키는 면역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조합을 복용한 환자의 75%는 2년 반이 지나도 암이 재발한다는 징후나 증상이 거의 없이 살아있었습니다.
키트루다와 병용 백신을 투여한 환자의 전체 생존율은 2년 반 후 96%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키트루다 단독 투여 환자의 55.6%에 비해 이 조합을 복용한 환자의 거의 75%가 2년 반이 지나도 암이 재발할 징후나 증상 없이 살아있는 겁니다. 흑색종으로 알려진 심각한 형태의 암 환자들은 키트루다를 단독으로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 이 병용요법을 받은 환자의 사망 또는 암 재발 가능성이 3년 후 약 49%로 낮았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흑색종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거나 사망할 위험을 62% 줄였습니다. 흑색종은 사망률이 높은 피부암으로 발병률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 미국에서는 약 10만 명이 흑색종 진단을 받고 약 8천 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FDA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법의 개발과 검토를 가속화하기 위해 흑색종 치료용 암 백신을 혁신 치료제로 지정했습니다. 모더나와 머크사는 FDA의 신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머크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또 다른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특정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 임상 실험과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4년 동안 닫혔던 자동차들의 파격 할인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난, 재고 부족 등이 해소됨에 따라 각 자동차 딜러들에서는 제조업체 권장 가격보다 수천 달러씩 파격 할인해주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왕국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4년 동안 닫혔거나 사라졌던 자동차 가격의 파격 할인이나 인센티브 제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컴퓨터 칩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들의 공급난과 자동차 생산 감소에 따른 재고 부족 등으로 자동차 가격을 깎기는커녕 웃돈까지 내야 했던 시기에서 정반대로 반전돼 파격 할인과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는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포드와 스텔란티스, 현대와 기아, 폭스바겐, 닛산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객들을 잡으려고 수천 달러씩 파격 할인해주거나 캐시백, 제로이자율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서 판매되는 평균 세차 가격은 4만 7천 달러에 할부금융 시 평균 이자율이 11.6%여서 월 평균 735달러나 내야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멈칫해온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텔란티스 산하다즈와 클라이슬러, 전기차들 중에서는 현대와 기아, 포드, 테슬라에 이르기까지 파격 할인이나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팬데믹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즈와 클라이슬러는 MSRP, 즉 제조업체 권장 소매가보다 3,600달러 내지 11,000달러나 낮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램 픽업 트럭은 4,000달러의 캐시백을 제공해 그만큼 할인받아 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포드 에스케이프 SUV는 2023년형에 대해 5,500달러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판매가 주춤해진 전기차들은 거의 모든 회사들이 파격 할인 또는 대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 SUV 전기차는 2년 리스할 경우 세제 혜택을 포함해 13,000달러나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는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아직 받을 수 없으나 리스 차량에 대해선 가능해 파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 SUV 전기차를 최근 2년간 리스한 고객은 스티커 프라이스가 52,000달러인데 13,000달러를 할인받아 한 달에 369달러밖에 내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는 Y모델 SUV에 대해 자동차 할부금융 시 0.99%의 저리이자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5월 말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는 승용차와 경트럭이 290만 대나 재고로 있어 지난해보다 100만 대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각 자동차 딜러들의 파격 할인과 딜 협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걸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차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중고차 가격도 계속 떨어져 4월에 7%나 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4월에 806만 개로 또 떨어져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의 냉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4월의 잡 오프닝 806만 개는 전달보다 30만 개 줄어든 것이고 1년 전보다는 무려 180만 개, 19%나 급감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4월에 806만 개로 더 떨어졌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3월에 840만 개에서 30만 개나 줄어든 것이고 1년 전에 비하면 180만 개, 19%나 급감한 것입니다. 특히 806만 개의 잡 오프닝은 2021년 2월 이래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구인 일자리와 실직 구직자들의 비율이 1.2대 1에서 거의 1대1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가장 뜨거웠을 때에는 2022년 3월로 잡 오프닝이 1,200만 개에 달해 실직자 600만 명보다 2배나 많아 2대 1의 비율로 근로자들에게 크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같은 수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구인하는 잡 오프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정보기술 업종으로 1.3%나 하락했습니다. 강세를 보여온 헬스케어와 소셜 지원도 20만 4천 개, 0.8% 감소했습니다. 호텔이나 식당 업종의 잡 오프닝도 0.6%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4월에 미국의 고용시장에선 560만 명을 채용한 데 비해 540만 명이 퇴직했습니다. 직장을 떠난 퇴직자 540만 명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터를 옮긴 이직자들은 350만 명이고 해고 또는 감원된 사람들은 1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자발적인 이직자들이 13만 1,000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일터를 옮기기가 어려워져 그만큼 이직 사태가 급속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제조업에선 이직자들이 3만 9천 명, 공립교육에서 3만 2천 명, 기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6만 7천 명이나 일터를 옮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많은 봉급을 받거나 더 나은 베네핏을 원하고 스스로 일터, 직장을 옮기는 이직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이 냉각되면 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스스로 일터를 옮기는 모험은 주춤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경제에선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로 이어지고 미국민 소비 지출은 GDP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내수 경제여서 미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는 난민 행렬들이 하루에 2,500명에 도달하면 국경을 일시 폐쇄하고 난민 보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지난 2일 난민들이 하루 3,500명이나 몰려들자 남부 국경을 즉각 폐쇄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해 당일 국경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선전에서 가장 위험한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국경 이민 정책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일시 폐쇄와 난민 보호 중단이라는 초강경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는 난민 행렬들이 하루 2,500명에 도달하면 국경을 일시 폐쇄하고 난민 보호를 중단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멕시코 남부 국경에서 난민 망명 신청을 희망하며 몰려들어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는 외국인들이 하루에 2,500명에 도달하면 즉각 국경을 일시 폐쇄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난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중단됩니다. 바이든 행정명령에서 설정한 하루 2,500명 제한이 이미 넘어버려 남부 국경 일시 폐쇄는 즉각 발효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일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다가 체포된 외국인들은 하루 3,500명을 기록한 바 있어 국경 일시 폐쇄가 단행된 겁니다. 바이든 행정명령은 일시 폐쇄된 국경은 하루 몰려든 외국인들이 1,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재개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난민 신청 희망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학대를 받을 것이라는 등의 신뢰할 만한 공포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일 내에 추방당하게 된다고 미 관리들은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은 추후 특별한 구제조치 선언이 없는 한 난민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미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다만 부모 동행 없이 국경을 넘는 미성년 불법 입국자들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에 즉각적인 성토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바이든 행정명령에서 예외를 둠으로써 아동 밀입국 조직이나 성매매범들에게 그린라이트를 켜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직한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추방하지 않는다면 국경 침략이나 이민자 범죄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와 거의 같은 초강경 국경 일시 폐쇄와 난민보호 중단 조치를 승부수로 던진 동시에 초당적인 상훈안을 무산시킨 것은 바로 트럼프였다고 역공을 펼 것으로 예고해 누가 이민 정책에 대한 유권자 표심을 잡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